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속보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벌렸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역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고집하고 나는 반대했던 그 인터넷 서점 코다브라 말이야.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상장하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 900%! 네, 오늘 밤에 또 본방 사수를 좀 해야겠습니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인데요. 과거로 회귀한 드라마 속 주인공 진도준처럼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회원 여러분, 제 예측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토토를 뒤를 잇는 뉴스트라다무스라고 불러주시죠. 며칠 전 제가 내년 예산안 처리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정기국회 기간 내에 혹은 직후에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됐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올해 역대급 늦은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장면인데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오전까지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중에는 아마도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두고서는 고성까지 오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를 22%로 낮추자고 했지만요. 민주당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초부자 감세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22%로 낮추되 2년 유예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생각하는 예산안 감액 규모도 이렇게 달라서요.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에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또 의장께서는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이 안 되겠냐고 확인을 하셨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이 있었고 물리적 시한이 오늘 한 2시경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우선은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의장께 전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자 이런 입장이었지만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된 마당에 회의를 열 안건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는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인 11일 일요일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그 전에는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되자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는 치안지휘 책임이 없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이 해임 건의안 통과 유가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지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치안 유지에 대한 지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선수섭 원인 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지만요. 윤 대통령은 이미 해임 건의안 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국민적인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가졌죠. 그런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순 없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58명의 12구 이태원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눈 한 번 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묻지 않고 등을 때리면서 저 월드컵 전사들에게는 저렇게 사랑하는가.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네, 윤 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역시요. 민주당을 향해서 유가족의 슬픔을 전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장 의원은 어제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추인을 받았는데 이 장관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못하겠다. 사선 대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 근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분명합니다. 참사 전에 예방도 못했고 참사 당일 늦장 보고를 받는 등 대응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죠. 참사 후에도 폼나게 사표 같은 부적절한 발언들을 여럿 했는데요. 유가족에 대한 대응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가족 명단 행안부에 없다라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유가족들을 따로따로 만나려다가 이마저도 다시 연락이 없다, 서운하다 이런 토로를 하는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랬더니 장관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왜 우리 집으로 오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유가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찾아오시겠대요. 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유가족들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네,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 바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죠. 국회 국정조사는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게 여야 합의 사항이었죠. 그런데 일단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직후에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낸 것도 아쉽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조 보이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예산안 파행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민주당의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것도 보이십니까? 좀 실기했다라는 시간을 놓쳤다.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한 겁니다. 혐의는 4가지입니다. 대장동 패밀리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또 대장동 사업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428억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혐의,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때 내부 자료를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하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라고 했던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이제 기소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혐의의 근거가 됐던 남욱 변호사의 진술들, 이 대표는 신빙성이 없다 일축하고 있지만요. 남 변호사도 이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양새죠.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네,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남 변호사의 이 말은 진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재명을 친 거는 이낙연이다라는 내용, 또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으로 수박들이 초토화됐다라는 이 게시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당내 분열 양상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던 윤영찬 의원은 항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항의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딸들이 윤영찬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이 정상이라 보시는가요? 아니라면 즉시 중지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은 물이 끓는 100도가 임계점이라고 할 때 지금은 7, 80도 정도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는 시점이 100도가 될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아직은 뭉쳐서 싸울 때라는 게 수면 위에 드러난 중론입니다. 디지털 정당화 그리고 미국식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거친 공천 이거 그분이 오랫동안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또 우리 민주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기소한 것,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고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국회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내일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예정해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합의 불발,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에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